잘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시면 됩니다. 라고. 브레이크 장치는 중대결함에 속해 있거든요. 도대체 무상수리와 니콜의 기준이 맨날 시시때때로 바뀌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만약에 지금 고장났다 그러면 여기다 밀어준 압이 세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풀베크링 하라 그러면 사실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무상 수리를 통해서 교체를 받았어요. 부분적으로 교체를 받았는데 한 보름 정도 탔던 것 같아요. 보름 정도 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계기판에 뜨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정차를 하긴 했어요. 이제 다시 또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교체를 또 받았는데 그때 이제 담당하셨던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기존에는 부분적으로 교체했지만 이제는 전체를 교체했으니 이상 없다. 타라 해서 저는 이제 탔죠. 타다 보니까 또 어머니랑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핸드브레이크를 방금 끈 거거든? 끄면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멈추는 거야. 잘 안 되겠다. 브레이크 시스템 이상이 있다라는 게 생기면서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차가. 이제 다시 또 남부서비스센터에 맡겼는데 기존에 있는 재고 제품이 불량이 있으니 신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다려서 제가 차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 3번이었지만 한 번만 더 믿고 타봐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 중대한 결함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탈 수 있냐, 전 못한다, 이 부품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각서를 써서 저한테 달라라고 했더니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가다가 죽으면 본인들이 책임질 거냐고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고속주행에 일어나면 그럼 저는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시면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포토나 봉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적재를 하잖아요. 고속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럼 저는 브레이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계자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사랑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담당자분들도. 저는 더 이상 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거 사실 중대결함이잖아요. 원래 중대결함에 브레이크 조향일제 들어가는 건데 중대결함에 속하는데도 니콜하지 않고 결국 무상수리로 갔어요. 그러면 무상수리 좋아요. 할 수 있죠. 한 번에 딱 끝나면 되는데 중요한 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지금 이게 와 있는 차가 결국 브레이크의 진공펌프를 3번을 바꾸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 좀 곤란하죠. 왜냐면 브레이크 진공펌프라는 게 뭐죠? 그냥 유압 브레이크 힘으로만은 이런 자동차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진공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강력한 힘을 만들어 차를 탁 세우는 거죠. 이 차가 무슨 차입니까? 포터예요. 짐을 실는 차입니다. 자, 사람만 태우고 다녀도 고속주행할 때라든가 아니면 5, 60 지를 때 풀브레이크는 하더라도 차를 세우기가 어려운 이 차인데 짐을 1톤 정도 실었다.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돼요. 자, 이 진공펌프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메이커에서도 더 안전을 위해서 2개를 만들었어요. 진공펌프가 여기 보이게 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제어하는 장치가 만약 휴즈가 나거나 아니면 진공펌프가 경고등 때문에 작동을 안 해버렸을 때는 여기에 보조 탱크에 있는 이 진공하고 부스터에 있는 진공 이것만 가지고 차를 세웠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차를 빠른 속도에 했을 때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아마 좀 어려울 기분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뭐 시동 꺼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과 연결되니까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메이커나 또 북튜버가 그러냐면 그건 중대결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니콜은 안 되고 무상수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차는 뭐죠? 브레이크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중대결함인 거 아닌가요? 중대결함입니다. 근데 왜 이걸 무상수리하죠? 이 자체가 조금 재밌어지는 내용 아닌가요? 기존에 뭐 디젤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가솔린 자동차 같을 때 이 진공펌프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엔진이 돌아가면 무조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교환하는 게 거의 사실 없죠. 한 10만 킬로 정도 있을 때 거의 한번 고장이 좀 나요. 이런 기계식 같은 경우는 오일이 들어가서 윤활되기 때문에 거의 망가지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오일 순환 계통이 아니에요. 건식이란 말이죠. 건식이면 어차피 수명이 이제 오일이 순환되는 거 짧아집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교환하는 시기를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면 교환하십시오. 수리하는 개념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포터 전기자동차 우리 진공펌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점검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2가지를 보고 제가 야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뭐냐면 바닥하고 높이가 190mm, 그게 19cm밖에 안 돼요. 예전에 코나 자동차가 여기 17cm였잖아요. 170mm. 여기 밑에 용접한 부분이 깨져가지고 물이 들어오니까 결국 배터리를 보상 못 해주겠다 해서 사실은 2,400만 원 들이고 배터리를 교환한 춘천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 차는 근데 중요한 건 짐을 실는 차입니다. 1톤 포터. 그러면 이 넘어가면 이 바닥 높이가 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덕을 올라간다든가 내리막길을 할 때든가 둔턱을 만나면 북 그렇게 되면 배터리 결국 이것도 예전에 코나 현상처럼 금이 가거나 찌그러졌을 때 이거는 뭐 그런 소비자 과실이니까 보상 못 해줍니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꽤나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가장치의 높이를 조절해줘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앞쪽에 또 영향을 주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메이커에서 지금 이게 한 게 맞긴 맞는데 중요한 건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듭니다. 특히 배터리 쪽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 있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차는 뭐죠? 전기 자동차예요. 그러면 전기가 고압이 흐르거나 아니면 또 제어하는 이 배선들의 여기에 방수 처리가 정말 잘 되겠죠. 그리고 보호 카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포터는 고압이 흐르는 저선의 커넥터도 뭐 방수는 됐겠지만 보호 카바가 없어요. 만약에 흙탕물이나 비 왔을 때, 눈 왔을 때, 염화칼슘이 막 그냥 뿌렸을 때 저 이 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부식될 확률이 꽤나 있는 거죠. 소비자도 조심해야겠지만 메이커에서 다시 생산할 때 보호 카바는 방수로 해서 좀 정말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터 전기자동차 오늘 제가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뭐 심플하고 좋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진공펌프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안 듣는 것이 벌써 한 3건 정도 됐고 현재 개선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장치는 당연히 중대결함에 속해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니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상수리와 니콜의 기준이 맨날 시시때때로 바뀌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상수리로 가게 되면 아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만 아는 거고 일반 사람은 모르고 경험하고 있다가 결국 사고가 난 다음에 이거 무상수리였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진공펌프가 문제가 있으니까 메이커에서는 무상수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빨리 개선된 부품으로 전기자동차에 모두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장모색의 박병일 명장이었습니다.